주호영 의원은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이었죠. 현재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하는 거기에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냥 의원이고 또 당대표 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가 여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직전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1인자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인물이 어떠한 공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5월 23일 주호영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 공약으로 내놓았던 대통합위원회,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윤석열 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발표한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물론 존댓말로 썼습니다. 그러나 문장 분석에서는 이것을 평이한 그냥 일반 문장으로 바꿔서 보기로 하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난 70여 년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온 대한민국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 문법을 가지고 보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세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정치적 상상력을 제안한다. 상상력을 제안 또는 제의한다. 이런 것입니다. 제안은 어떤 안, 플랜, 의견, 이것을 뜻하죠. 그것을 내놓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상상력, 즉 상상하는 능력을 안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역시 틀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능력은 제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 또는 예상과도 구별이 되죠. 우리가 흔히 무엇을 추측한다, 예상한다. 그럴 때 기분이 그렇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추측이나 예상도 비록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 객관적인 사실, 거기에 바탕한 것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다 있는 추측이나 예상, 그것도 제안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상은 더더욱 제한의 대상이 아니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상상은 공상, 이런 것과 더 가깝습니다. 공상이란 사전의 풀이가 이렇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려보는 것, 꿈꾸어 보는 것. 당연히 공상은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당의 업무, 이렇게 되겠죠. 정치 업무, 이런 것은 행정 업무 속에 포함이 됩니다. 모든 행정 업무라는 업무 분야에 있어서 상상이라는 것은 몽상이나 망상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치부됩니다. 몽상이나 망상은 어떤 것인가?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바탕하지 않은 근거 없고 주관적인 믿음, 꿈, 희망,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몽상이나 망상 역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주호영 의원이 상상력을 제한한다 한 것은 빠져나갈 여지 없이 틀렸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좋아하죠. 그러나 월터의 상상도 현실로 이어져야만 현실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이 발표한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 내외의 유력 후보들을 모아서 토론하는 그런 상상이다. 자기가 제안하는 상상력, 거기에 있는 상상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당 내의 유력 후보, 당 외의 유력 후보, 이렇게 되겠죠. 그들을 모아놓겠다. 그러면 구분을 해봅시다. A팀, 그것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 당 내의 유력 후보. 그 다음에 B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 당 외의 유력 후보. 그래서 이렇게 A팀과 B팀을 모아놓고 토론하는 그것이 주호영 의원의 상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공약한 대통합위원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공약한 대통합위원회, 그것은 이러한 A팀과 B팀을 모아놓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내용입니다. 모두가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복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면 좋겠다.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한 것이죠.
여기에서 모두가 그랬는데 그 모두는 역시 A팀과 B팀이 이렇게 되겠죠. A팀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유력 후보들, B팀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 유력 후보들 이렇게 됩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내용은 실은 지금까지 모든 공직선거에서 그렇게 되었던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서 꿈꿀 만한 일은 아니다. 당연히 있었던 일들이다. 바로 이렇게 유력 후보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것이 언론, 방송,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 7월 12일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선거운동으로 이와 같은 일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특히 이것을 대통합위원회에서 하고 싶다. 그런 것이죠. 주호영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된 7월 말, 8월 중순에 이 A팀과 B팀을 모아서 대통합위원회 활동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어도 A팀과 B팀은 구분되어서 존재하는구나. 7월 말이 되어도 8월 중순이 되어도 A팀과 B팀은 따로 구분되어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주호영, 이 정치적 상상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섰다. 상상력은 틀렸다 그랬죠. 정치적 상상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은 대통합위원회라는 상상이 될 것이 분명하죠. 대통합위원회는 바로 범야권 모든 주자들을 한데 모아 앉히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다. 11월 초까지 야권 통합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11월 초가 되면 야권 통합 후보가 한 사람이 정해지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야권 통합 후보는 A팀 아니면 B팀에서 나오겠죠. A팀이라면은 후보자의 기호는 2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B팀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안철수 씨라면은 기호가 4번이 될 것이고 다른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기호가 18번이 될 수도 있겠죠. 기호는 바뀐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바로 이 소속 정당이 어딘가 그것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야권 통합 후보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당 추천 후보가 아니고 정당이 없이 나온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정당이 줄 수 있는 혜택은 못 준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의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안에 있는 A팀, 국민의힘 밖에 있는 B팀은 이렇게 끝까지 각각 다른 팀으로서 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A팀이 누군지 B팀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A팀이 누군가? 그는 그 이름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 뛰고 있는 김병준, 김태호,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등이다. A팀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 내에서 뛰고 있다. 이미 뛰고 있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좀 생소한 이름은 아마도 김병준 씨가 될 겁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잠잠했었는데 주호영 의원은 그를 이 명단에 넣었습니다. 김태호 씨도 그렇게 많이 언론에 소개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들러리인가? 그 뒤에 유승민 씨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호영 씨는 B팀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 밖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등이다. 이렇게 되면은 B팀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이 B팀 사람들은 단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팀이 뛰고 있는 것과 B팀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 거리감이 상당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 밖에서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감으로 괜찮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 거론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거론되는 사람, 이것은 최재형 원장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B팀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넣어놓은 홍준표 의원이지만 실은 홍준표 의원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장 일찍 출발해서 뛰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안철수 씨,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지 거론되는 자들이 아니다. 분명하게
의지를 보이며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김동연 씨 역시 본인이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김동연 씨도 한 30%는 이미 뛰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밝힌 내용을 보면 그의 팔이 심하게 A팀 쪽으로 휘어 있다, 기울어 있다. 그의 속마음이 애초에 그런 것인가? 이런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이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통합만 하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대선의 그 득표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어떤 수치적인 근거, 그것을 본인이 깨뜨리고 있죠.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당내 A팀이라고 한 A팀에서는 지난 2017년 대선 득표수를 보자면 유승민 씨 220만 표가 답니다. 주호영 의원이 당 밖에 있는 B팀이다. 이렇게 본 B팀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785만 표, 안철수 대표가 699만 표. 그래서 이 둘만 합해도 1484만 표가 됩니다. 주호영 의원이 내세운 논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의 팔이 안으로 굽은 A팀은 유승민 220만 표가 전부이고 밖에다 두고 있는 B팀은 무려 1484만 표나 된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물론 홍준표 의원이 앞서고 있죠.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 있다. 애초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 A팀과 B팀에게 공평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공정을 내세우고 통합을 내세우면서 실은 자기들의 팀인 A팀을 위해서 모종의 계략을 품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을 위해서는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 같은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어벤져스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 A팀이 될 것이고 저스티스 리그는 국민의힘 밖에 있는 B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차피 팀으로 나눠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아놓으려고 하는, 집단화하려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죠. 필요해서 이 집단, 즉 대통합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의 말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
당원 동지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이겠죠. 국민의힘 여러분과 함께 이 대통합위원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어벤져스 팀과 함께 내년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A팀인 어벤져스와 함께 내년 대선 승리하겠다. 저스티스 리그가 아닙니다. B팀이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온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이 대통합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한 명을 정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확률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주머니가 있죠.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빨간색 구슬을 한 주먹 넣고 파란색 구슬을 한 주먹 넣고 섞어 놓은 상태에서 안 보이죠. 그냥 손만 넣어서 구슬 한 개를 집어낸다.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속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A팀, 그러니까 어벤져스 팀을 넣고 이것이 국민의힘 당 내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B팀, 저스티스 리그 팀도 넣는다. 당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 소개한 그 이름 있죠. 그래 놓고서 그 속에서 손만 넣어서 공평하게 하나를 뽑아낸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첫째, 앞에 소개한 이름에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없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내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벤져스 팀이 대선 승리를 하겠다. 어벤져스 팀 사람이 대선 나가서 이기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말로는 섞어 놓는다고 했는데 꺼내는 것은 반드시 A팀이어야 한다. 어벤져스 팀에서 후보는 나와야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인가 비겁한 어떤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할 것인가? 뒤에 주호영 의원은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만 미리 소개를 하자면은 처음부터 이 뽑기 주머니에 B팀, 저스티스 리그 팀은 안 넣는 것이죠. 자기들 A팀만 넣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몇 번을 뽑아도 A팀 사람만 뽑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은 이어서 보기로 하죠.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합위원회를 통해 원팀, 하나의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말은 어벤져스 팀과 저스티스 리그 팀을 하나로 합친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팀이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대선 후보, 최종 후보자는 A팀, 어벤져스 팀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벤져스 팀에서 나오는 그 최종 후보자를 위해서 B팀, 그리고 A팀의 나머지 모두는 당신들은 원팀이니까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많죠.
우선 A팀 자체로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최종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A팀 내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려운 적수라고 하는 B팀의 사람들을 A팀에 불러 놓음으로써 A팀이 아니라 이 같은 구슬 주머니에 불러 넣음으로써 그들이 아예 대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대등한 기회를 주는가?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의심이 좀 크게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B팀에서는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그 유력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는 최종 후보자를 낼 생각이 없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를 가지고 이야기한,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벤져스 팀과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A팀이 어벤져스 팀이라고 했죠. B팀이 저스티스 리그 팀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업적으로 봅시다. 어벤져스는 마블의 매체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저스티스 리그는 DC 코믹스 겁니다. 합칠 수 없는 것이다. 그거야 이제 그렇다 해두고 거기에서 설계해 놓은 우주관, 구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벤져스에는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아이언맨, 이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언맨과 슈퍼맨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우주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또 우주가 다르면 우주에서 우주로 여행을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벤져스의 세상에서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스티스 리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팀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A팀과 B팀, 국민의힘 내부의 팀,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팀은 만날 수 없다, 결합할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바꾸어 보면은 문재인 씨를 타노스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벤져스 팀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민주당과 화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벤져스의 세상에 타노스는 존재하니까. 그러나 저스티스 리그에는 타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당 내외의 A팀, B팀,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이 B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만 하고 버리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깨부순다. 그들의 공격 무기를 다 뺏고 묶어버리니까 그들이 싸울 수 없게 후보가 될 기회를 빼앗아 버리니까 그래서 토사구팽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토사구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씨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번 발표에서 또 다른 측면이 주호영 의원이 언제부터 문재인 민주당의 추종자였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전면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제와 같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다.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을 넘어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대립을 넘어 영남이냐 호남이냐의 지역을 넘어 협치를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국가 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열어가겠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데 너나 없이 광주 5.18 묘지를 달려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개인 묘지 거기에 가서 뜻을 받들겠다 하고 충성 맹세를 했을 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왜 광주의 표가 전국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쫓아가는가? 그런 의문을 품었겠죠. 주호영 의원이 왜 그런지를 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앞에 그 두 줄은 따로 보기로 하고 이거 해야 한다고 한 그 뒷부분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주호영 의원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국가 공동체를 구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죠. 70여 년 이 국가를 잘 운용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국가를 버리고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죠. 당연히 그가 말하듯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구조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가자.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국가 공동체 그랬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국가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그 전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마을 같은 것이죠. 동네, 좀 크면 도시. 이 공동체라는 것을 꼬뮌 혹은 꼬민이라고 하면서 프랑스 같은 몇몇 나라에서 최소한의 행정구역, 그 단위,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헌법을 깨고 나간 스스로 국가로서 행위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은 이 꼬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발사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것이 있죠. 주호영 의원이 말한 것은 국가공동체, 국가들이 모인 공동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로서 행위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그 각각이 하나하나의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이 모인 공동체다. 대한민국은 지우고 지자체라고 하는 A국가, B국가, C국가 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 이것을 국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 말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작은 지역 규모의 국가가 여러 개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주호영 의원의 독창적인 특이한 주장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완전한 분권 국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치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처음 두 문장,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주호영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제와 같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현재로서 겪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 같을 수 없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자유로운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에 감염이 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그 걱정, 그러한 위협, 이것이 오늘은 있지만 어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는 그렇지 않았죠. 이 어제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을 보았을 때 어제는 소망스러운 것이고 오늘은 고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는 좋은 것입니다. 어제가 계속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제와 같을 수 없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느 때입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일은 문재인 정권 이후의 내일이 됩니다.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다. 그래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을 수 없다. 오늘과 같아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어제 그것이 오늘보다 좋은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있는 오늘 그것이 내일보다 좋은 것이다. 문장이 그렇죠. 다시 한번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어제와 같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없는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붙잡아 두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완전한 분권 국가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국가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바로 왜 하느냐? 문재인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내용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맞죠? 그러면 좀 명확하게 보이게 이것을 줄여보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전혀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국가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주호영 의원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이 떠나면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좌우 합작으로 이러한 국가 공동체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도 노무현의 계승자로서 가서 또다시 그 뜻을 받들겠다고 했죠. 이제 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완전한 분권 국가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개인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는 문재인 민주당의 추종자가
된 것인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국민들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배신이다 하면서 펄펄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주호영 의원은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합위원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혔죠. 어째서 그런가? 당대표 공약으로 대통합위원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합위원회는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진행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홍준표 의원은 B팀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계속 B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 못 들어간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김기현 대행체제에서는 입당시킬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죠. 그뿐 아니라 이러한 주호영 의원의 그 본뜻 처음부터 결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그 당 내외를 두루 대표를 뽑을 때, 후보자를 뽑을 때 그때 밖에서 참가하시라.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임시 입으로는 입당하는 거 반대 안 한다고 했던 그 여러 사람들 반대 안 하지만 안 시킬 거다 하는 것이 이미 정해졌다. 그런 면이 보이죠. 김기현 대행체제에서 그렇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에도 입당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이 구도에서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결국은 홍준표 의원은 당 밖에 있는 인물로서 B팀으로서 B팀 불러 모아서 토론할 때 그저 토론회나 참가해라. 결국 열정페이를 내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A팀, 어벤져스, 자신의 팀은 어벤져스라고 했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B팀, 저스티스 리그라고 이제 쭉 그렇게 팀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는 세계가, 우주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벤져스 측에서는 저스티스 리그는 없는 것이고 저스티스 리그 쪽에서는 어벤져스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주호영 의원은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까지 서로 존재를 모르는 정도 그런 사이로까지 그렇게 멀리 띄워버리게 된 것인가? 대구 수성구에 가면은 그 지역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도로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죠. 도로가 넓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도로에는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B팀, 그것도 저스티스 리그다. 이렇게 한다면은 홍준표 의원은 그 길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홍준표 의원도 주호영 의원에게 그 길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총선 이후에 주호영 의원이 수성못에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당 밖에 있는 사람들,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당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것이 주호영 의원의 본심,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B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선수는 A팀에서 나와야 한다,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적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단지 이번에 쓴 이 글이 워낙 무식하게 쓴 글이어서 또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썼었죠. 그리고 마포 포럼 강연할 때 그 강연문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글을 쓸 줄 모르는, 그렇게 무식하고 또 생각이 좁고, 그래서 이번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떻든 홍준표 의원은 밖에 있어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그것이고, 이번 글 스타일을 보면 주호영 의원의 글인지 문재인 씨의 글인지 그렇게 참 흡사하다, 이런 대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의 문재인 풍이다, 이런 것이죠. 주호영 의원도 참으로 딱합니다. 따라할 것을 따라해야지 지금에 와서 문재인 씨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 밟고 있습니까? 요즘 대선을 앞에 두고 결국 지금이 표절의 시대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씨가 하는 행태, 그의 가끔 나오는 글, 이런 것을 보면 안철수 대표를 표절하고 또 훨씬 과거인 이회창 옛 대선 후보 글을 표절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멘토 혹은 어쩌면은 김종인 씨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싶은 송상현 씨, 그는 반기문 씨를 표절하고 그리고 김종인 씨를 표절하고 있죠. 내가 누구 손자고 내가 국제기구에서 무엇을 했고 해가면서.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씨를 표절하고 있다. 사방이 표절, 그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대통합위원회를 만드는데 대통합위원회에서 후보를 뽑으면 그 후보는 이상하게도 국민의힘 당 내의 집단인 A팀 어벤져스의 후보감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e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